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매년 약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제때 쓰여야 할 예산이 낮잠을 자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갈 사업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세입 추계상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마음을 가는 숫돌처럼 마음의 저울추가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은 하늘이 준 천부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권 재민의 원리에 따라 시민이 부여한 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투명한 징세 행정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 서류에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3조 2,897억 예상 현액 대비 2조 1,703억 지출액 비율이 65.9로서 약 34의 이상을 다음 연도에 2,309억 2월 하거나 잔액 8,884억 처리하여 당여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예산 단연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지출상 문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창선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 산하 문화예술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더 나아가 성남시 문화정책의 제도와 방향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금난세 지휘자는 2016년 12월 이전의 지휘자들보다 2배에 가까운 연봉은 물론 10회 이상 지휘 시 인센티브 지급의 시무식과 종무식 지휘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선 의원은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결과 수치상으로 드러난 시립교향악단 연주회의 좌석 점유율 티켓은 이전의 지휘자와 대동소이했으며 2017년도 외부 객관 출연자 출연료역 607만 원 중 상당수는 금난세 지휘자의 사자구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은 없고 금난세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필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하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분이라면 교향악단이 대중화나 성남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비전과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악단과 성남 청소년 교향악단은 없고 금난세라는 이름만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 문화예술가 산하에 시립예술단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이원체계를 두어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술정책 전문인 문화재단 산하에 둔다면 조화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책임성도 강화되는 등 바람직할 것인데 성남문화재단 산하에 성남예술단은 성남시립 교향악단이 아니고 성남시립 국악단이 아닙니까? 선 의원은 성남예종의 미니 콘서트와 성남문화예술제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 클럽 축제 역시 서로 협력하여 지역 예술인과 동호인들이 하나 된 정을 만들 수 있음에도 각각 자기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고 그 밖에도 민예총과 문화원의 신년회를 비롯하여 성남의 문화예술단체들은 하나됨은 없어 각각의 행사로 예산 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사로 일관되어 왔다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성남문화재단 발족 15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 성남시 문화정책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상근 의원은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 50개 행정복지센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205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며 하루 4시간 1년 12개월을 소정의 대가를 받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의 영역일까.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루 4시간, 1년 12달 소정의 대가를 받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의 영역일까요? 동작에 위축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업무를 책임지고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업무를 책임지고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은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기준 2018년 7,530원으로 4시간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75만 3천 원이라며 인근 광주시의 경우 8시간 근무 월 약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광주시만도 못해서야 말이 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은 2018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남시의 무능한 건설 행정과 2030도 시정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명백한 부실 용역이 밝혀짐에도 시민들보다 성남시장만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횡포에 밀려 감사원 감사 청구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0월 27일 준공된 단대동 맞춤형 정비 사업은 성남시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문화와 예술, 감성과 테마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 도비 50억을 투입시켜 준공했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한마디로 부실자재, 부실시공, 부실감독으로 오합지졸 3종 세트의 탁상 행정으로 준공된 것이 이번 행정감사 결과 들통나 대대적으로 재공사를 해야 할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막가파식 행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역사로 사실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용역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중지한 것이라며 그 귀책 사유는 성남시에 있다고 용역사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으로 할 것인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역사로 사실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용역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중지한 것이라며 그 귀책 사유는 성남시에 있다고 용역사는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분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건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분당 주민들을 우롱한 직무유기 행정이기에 반드시 감사원 감사 청구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